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할 토론은 모의법정 토론이라는 토론법입니다. 모의법정 하니까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충분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의법정은 검사, 변호사, 판사, 배심원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역할놀이를 하면서 판결해보는 토론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아 때 모의법정이 필요할까?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가 말하는 입장이 서로 모순될 수가 있죠. 이 모순됨을 토론을 통해서 파악해보고 진실을 찾아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진행하는 모의법정 토론 주제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예요. 자, 선생님, 저희가 5 때는 포맷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림 책방이란 코너는 없어져서 선생님들 안에 지도서로 들어갈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잘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나누는 활동을 갈 건데, 자, 제가 모의 법정을 할 때는 이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그림책을 읽고 난 후에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 보시는 것을 제가 꼭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1, 2, 3, 4호의 그림책방은 선생님께 제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같이 질문해 보세요라고 했죠.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는 육하 원칙 질문은 반드시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주차 테라피 타임인 교수 자료가 나와요. 이 활동을 좀 재밌게 진행하는 방법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3주에 들어가면 저희가 아이들하고 찬반 디베이트를 할 때 그때 가면도 나갈 겁니다. 이것도 활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팻말이 검사는 찬성이고요. 변호사는 반대입니다. 중립이 배심원이에요. 배심원. 배심원이 뭐냐?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석을 해서 판결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이번 달에 교수용 네임 카드가 나가거든요. 요거 선생님 검사, 변호사, 판사, 배심원으로 선생님들이 완성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엄마 염소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으로 갑니다. 7마리 아기 염소를 그대로 두고 가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엄마 염소는 늑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을. 자, 그리고 조심해, 조심해 하고 꼭 아이들한테 당부를 하고 갑니다. 여기서 선생님 또 하나의 토론 주제가 나와요. 신호등 토론 주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건 제가 강추. 아주 괜찮습니다. 법정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신호등 토론을 한 번 더 하고 진행하시면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언제쯤 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안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엄마 염소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뒤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엄마야 문 열어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염소들은 엄마한테 들은 게 있어요.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그렇게 안 거칠어요. 늑대 맞죠? 했더니 늑대가 응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 사라져요. 이번에 달걀을 먹고 다시 왔어요. 또 얘들아 엄마 왔다 그랬더니 문 밖에서 뭔가 새까만 손이 보여요. 아니야, 엄마가 늑대가 손발이 새까맣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잖아 그랬더니 다시 돌아서요. 이번에 늑대가 밀가루를 뒤집어 써서 손발을 하얗게 만든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7마리 야경손들이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숨었어요. 6마리는 잡아줘. 잡아 먹히고 막내만 살아남죠. 먹을 것을 다 구하고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시계 속에 숨어 있다가 살아남은 아기 염소하고 나머지 6마리 아기 염소를 찾아 나가요. 그랬더니 나무 밑에서 배가 불러서 자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늑대의 배를 가르고 아기 염소를 구한 뒤에 여기서 돌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법정 주제가 나옵니다. 선생님, 뭘 집어넣었다? 돌. 자, 푹 자고 일어난 늑대가 몸이 무거워져서 먹을 것을 구하러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로 갔어요.
몸이 무거워서 빠져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가 기뻐하며 그림책을 뺀답니다. 자, 우리가 단순한 그림책 읽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추론해보고 유추해보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그림책을 읽고 난 뒤에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사건이 발생한 사건 일지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보시고요. 자, 학위험도 탈출. 공간하고 인지를 하는 능력입니다. 보시면 곳곳에 늑대가 있죠. 근데 이 늑대를 피해서 아기 염소들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잘 찾을 것 같죠? 어른의 눈에는 한 번에 파악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인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피해서 길을 찾아 나가는데 공감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주차의 교수 자료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활동. 동의란 무엇인가를 알고 사전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때 반드시 선생님은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교사 지도생이 있습니다. 교수 자료도 있지만 얘들아, 동의라는 것은 같은 의견이란 뜻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 의견, 나하고 생각이 같기 위해서는 연습을 필요해. 어떤 연습이 있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또 다른 거 하나, 다른 사람한테 내 기분과 생각을 말도 해줘야 알 수 있어. 그러면 친구나 다른 사람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직접 물어보면 돼요. 중요한 점은 내가 힘이 세거나 내가 그 아이보다 조금 더 안다 그래서 억지로 동의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다음 5가지 상황이죠. 내가 고민에 빠졌어. 문제가 뭘까요?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는 이걸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의견을 묻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냥 하지 마시고 교실에 자리를 나누세요. 예, 아니요. 선생님은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동시에 이동합니다. 아직 이때는 이유를 먼저 말하지 말고요. 아, 우리는 엄마 염소를 아기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친구들은 예. 난 동의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아니요로 이동해보자. 그러면 우리 반에 22명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내 생각은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를 데리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 9명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아니야. 데리고 안 가도 될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한 13명 나왔다. 그럼 얘 팀에 9. 아니오의 13명. 처음에는 인원수만 적어보십시오. 아이들 생각에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근처를 가만히 놨더니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를 구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넣었어요? 돌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돌을 넣은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 염소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사건은 행동을 중점으로 본다, 파악한다 겁니다. 엄마 염소가 늑대배를 돌로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 나는 아니야. 돌을 넣어도 될 것 같대 하면 아니요 팀 몇 명 이동했는지 인원수 적어요. 그리고 났는데 우리가 또 다른 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가 다른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해야 됐다고 생각한다. 그럼 얘 아니요 팀 몇 명 나오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 문제를 적용한다면 나는 엄마가 외출해도 혼자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얘 아니에요. 몇 명이 있는지를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해결한다. 네. 다른 방법으로 아기 염소를 구한다. 그럼 나야만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예, 아니요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생님 교수 자료에 인원수를 적고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생각을 나누는 거는 추후에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주차입니다. 우리가 디베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늑대는 반드시 의도성을 가졌어요. 아기 염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늑대 가면을 딱 써요. 이거는 선생님 팀으로 나누어서 역할놀이 한번 해보세요. 늑대가 입체 가면입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달걀을 꿀떡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과발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를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손발이 하얗게 가죠. 그럼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늑대 가면을 먼저 써보는 거죠. 그래서 늑대 가면을 쓰고
얘들아 엄마 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팀, 우리 두 팀 나누었을 때 아기 염소팀이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가 거칠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이들한테 딱 잡아냈어요. 그다음 뭘까요? 달걀을 먹고 얘들아 엄마 왔다 그랬더니 이번엔 뭐예요? 손발이 새까매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걸 역할놀이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림책에 보시면 늑대가 집안 상황 중에서 6마리가 숨었죠. 자, 우리 공간을 확장을 해볼게요. 집안 중에서 거실과 주방과 욕실이라 그러면 7마리 아기 염소들이 어디에 숨었을 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내가 누구를 어디에 숨겨줄지는 아이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도입 3주차의 사전 디베이트 활동입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검사가 찬성이죠. 검사의 역할은 얘들아 잘못을 찾아내는 거야. 변호사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줘야 돼. 판사는 공정하게 판결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어서 내가 각각 늑대하고 엄마 염소하고 아기 염소한테 질문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자, 검사는 아기 염소를 속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늑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아이들이 찾아내도록 하시면 돼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늑대한테 질문 없었어? 그러면 어떤 친구가 늑대야 너는 왜 아기 염소를 잡아먹었어?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질문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할놀이처럼 검사팀, 변호사팀, 그다음에 늑대, 엄마 염소, 아기 염소 팀으로 다양하게 나누면 괜찮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각각의 질문을 찾아내고 답변을 해보는 역할놀이 활동을 3주차에 진행을 하셔서 모의법정이 진행할 텐데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코드 스위칭 방법은 타인을 이해하면서요.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행동이 옳아. 그냥 감정적인 수용력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사고력 갖고 비판적 사고력을 먼저 길러주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반응 관찰하실 때 선생님 너무 잘한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도만 해보는 게 의미를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책에서 나오는 모의법정 토론 주제는 이겁니다. 늑대를 죽게 한 엄마 염소는 유죄. 여기서 유죄란 말이 또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검사,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사를 붙여보는 겁니다. 붙임박지. 그리고 나는 검사와 변호사 얘기를 듣고 판결할래요 하는 거는 배심원으로. 자, 저희가 보시면 자리 배치는 의외식이 비급자였다면 법정은 미음을 뭐냐면 판사장. 선생님이 끌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판사장의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법정은 검사 측이 먼저 발언합니다. 다른 것하고 다르게 우리가 신호등이나 의회에서는 가위바위보나 동전 던지기로 발언 순서를 정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검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고 중립인 배심원이 이 두 의견을 듣고 만장일치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중립이 5명이 나왔다고 볼 때 5명이 다 발언하셔도 괜찮으냐 얘들한테 딱 시간 한 2분 정도 줘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나로만 결정해보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1판사, 제2판사가 있어요. 법정에서는 이게 뭐냐 아직까지 우리 반 아이들이 혹시 선생님 반에 언어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직 발표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한다. 그런 아이들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도와줄 2명의 친구가 필요해요. 그럼 누구누구 나와주세요 해서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맡기느냐 발언해보는 검사 측 제1판사는 검사 측 발언해 주세요. 이걸 한번 시도해보는 역할을 하셔도 괜찮고요. 제2판사는 변호사 측 발언해 주세요. 라고 이런 역할을 맡겨보시고 또 하나 팻말을 나눠주는 역할. 이거를 아마 선생님이 맡겨보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교사용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두셨다가 올해 법정 토론이 나올 때마다 쓰시는 겁니다. 다음 달에 또 법정이죠. 그러면 검사 측을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네임카드 선물 형태로 검사 측 책상에, 변호사 측 책상에, 판사 배심원 책상에 딱 올려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 참여 수업을 또 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그걸 활용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한 팻말을 나눠주는 거죠. 이건 개인당 갖고 가는 팻말이에요. 마이크처럼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엄마 염소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적어주시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법정 토론을 진행을 할 때 영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요. 네, 혹시 선생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늑대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충분히 얘기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죠. 개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모의법정 토론을 할 거예요. 자, 사건 번호라는 거는 2022년, 올해가 22년이니까 사건 번호 뭐 0-7-1호 사건. 우리가 만약에 8월에 수업합니다. 2022-8-1 엄마 염소 사건 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 땡땡 법정은 우리 반의 이름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중립인 배심원이 각각의 나는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의견을 발언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반의 중립인 배심원이 생각을 2분 정도 줘서 만장일치 한 명의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선생님 수업에 활용해 보셔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